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직이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직이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김세원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서적 내용을 쪽집게로 찝어드리는 쪽집게로 찝어드리는 건강요정 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0호 전문의사 유창희 원장입니다. 예. 원장님 잘못 들으시면 쪽쪽만 들으시는 그런 불상사도 있겠네요. 뽀뽀한 소리가 들리나요? 네. 아무튼 뭐 쪽집게는 사실 지난번에도 예. 본인의 좀 자랑을 하시면서 일화를 설명드렸죠. 예, 또 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다는 의미로 쪽집게 한의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뭐 저기 말리님, 네. 그 IHK님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네. 지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책 리뷰하는 거 예. 건강서적 리뷰 코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팟캐스트는 네. 지적인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구나. 네.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서도 어떤 모 여성분요. 네. 팟캐스트에서 이 건강서적 리뷰를 하면은 이분은 사요. 그냥 바로 사요, 그냥 책을. 예, 바로 사서 매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떤 긴 책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요약, 발췌, 정리해서 설명 전달해 드리는 거. 뜻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 이게 제 특기거든요. 주특기. 예. 과외하듯이 쫙쫙 뽑아가지고 엑기스를 설명과 함께 이해 잘 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딱 입에다 떠넣어드리는 그게 제 특기인데 그걸 더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좀 자주 하려고요. 이걸 그러니까요. 자주 해보자고요. 그 건강요정님은 댓글을 달게끔 하는 능력만 빼고 모든 게 다 주특기예요. 네. 모든 게 다 주특기입니다. 오늘도 한번 댓글 구걸 하고 시작하네요. 예.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금 좀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원장님께서 수소문 하셔가지고 또 아주 전기 좋은 남산자락 아래쪽에 스튜디오를 좀 구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왠지 자가용이 또 한 단계 뭔가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또 새로운 장소 오니까 이 건강요정님도 더 잘생겨지신 것 같고요. 예, 서로 지금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네요. 이건 잘리겠네요. 이게 음질이 저희가 듣기에 굉장히 좀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좀 더 깨끗하게 저희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거의 최고급 음질 같은데 제 귀에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방송이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깨끗함을 자랑하는 저희 자가용. 최고급 스튜디오 시설에서 그렇습니다. 최고급 목소리의 소유자 김세원 철인 아나운서와 함께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안 잘리나요? 네, 이런 건 제가 띄워드린 건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저를 띄우면 바로 편집된다는 거. 그렇군요. 예, 저를 띄우지 마십시오. 네네네. 저한테 깐죽대 주시거나 비꼬아 주시거나 놀려 주시거나. 사실 이런 거는 MBC보다 더 무섭네요. MBC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어쨌든 편집되지 않도록 저를 절대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으로 날아가더라고요. 통으로. 어려워요.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통으로 날아가니까 절대 띄우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저희는 뭐 공항 근처에 갈 일은 없겠네요. 하도 띄우다 보니까 배 타고 나가야죠. 이것도 잘리겠네요. 아재 개그는 반반이더라고요, 확률이. 그렇군요. 살아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어쨌든 편집이 될지 안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특기 중 하나인 좋은 책을 찾아드리는 또 코너인데 오늘 진행하는 코너는요,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자,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됩니다.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 한 권을 콕 집어서 유창일 원장님과 함께 책을 리뷰하는 코너인데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들 참 많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 건강서적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느리게 읽기에서 출판된 글쓴이 김현정,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입니다. 자, 원장님 이 책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책 제목부터가 뭔가 좀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네. 약간은 도발적인 책 제목이죠. 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잘 해석해야 돼요. 네. 그 의사가 무조건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의사는 웬만하면 아. 수술받지 않는다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괄호치고 웬만하면이 네 글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하지만 괄호가 빠져 있다. 의사는 웬만하면 수술받지 않는다라고 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느낌의 제목으로는 전 세계 최고 1위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잖아요. 네. 빌 게이츠는 라식 수술을 받지 않는다. 아. 네. 이런 느낌이 비슷한 톤의 제목입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책 제목으로 한번 정해본 거예요. 아니, 좀 워낙에 책을 많이 읽으셔서 이런 책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생각해 놨던 거는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어.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 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네. 이재용 회장도 어?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청문회 때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안경 쓰고 그렇습니다.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느낌의 제목이에요. 네. 의사니까 그 누구보다 수술을 잘 알고 수술을 받기 쉬운 네. 여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수술 받지 않는다. 어. 빌 게이츠 라식 수술을 하는 거는 뭐 껌값인데 네네네. 받지 않고 안경을 쓰고 있고 오호. 이재용 부회장도 뭐 라식 수술 삼성의료원에서 뭐 돈 안 내고도 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분은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안과 의사에게 최고의 의료진 시설에서 뭐 라식 수술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안경 쓰고 계시죠. 야. 왜 최고 부자들이 라식 수술을 안 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예. 궁금하네요. 한번 이거는 요 정도만 아, 일단 뭔가 화두를 화두만 던지는? 던져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걸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네. 왜 부자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가 라식 수술 안 하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 수술을 가장 받기 쉬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지 않는가? 네.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예, 오늘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책을 제가 전에 리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네. 저자가 일단 절반이에요. 아, 그렇죠. 그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거기서 네. 책이 일단 절반이 결정되고요 내용이. 네. 이게 김현정 박사님인데 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군요. 일반적인 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이력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저자 김현정 선생님 양력부터 일단 먼저 네. 읽어주시죠. 원장님이 이제 책 고르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저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예. 네. 저자를 제일 중요시 일단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자에서 먼저 선택이 잘못되면은 아, 그 책 읽은 거 다 내용이 아하. 허구이기 때문에 아, 네네. 일단은 진실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네. 일단은 봅니다. 제 책 선정 기준을 일단 처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책 저자들 다 그렇고 앞으로도 네. 그렇고요. 저는 저자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제가 네. 눈치챘군요. 여기서. 네, 예. 네.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아, 네. 저희 자가용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송곳 같네요. 네. 아프시죠? 네. 찔렸어요. 아. 책 속에 나온 이 속지에 나온 저자 김현정님의 양력을 좀 읽어볼 텐데요. 의료의 기본이 환자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의사이다. 세브란스가 배출한 최초의 여성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여성으로서는 대한민국 1호로 정형외과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뭔가 좀 첫 문을 연 유리창문을 깬 그런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형외과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완력이 좀 필요한 과예요. 네. 수술도 많이 하고 주로 남자들이 남자들 중에서도 체력 좋은 맞습니다. 남자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과인데 네네. 그러니까 막 망치로 두들기고 막 그렇게 접합하고 예. 수술 장시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강인한 체력의 남자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네. 여성분인데 정형외과 선택해서 전문의를 따신 건데 1호예요, 1호. 대한민국 1호. 대단하십니다. 정형외과 교수를 여자가 된 게 1호예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 정형외과 여 교수님이에요. 네. 저는 이제 177호인데. 자, 177호. 예, 저는 대한민국 네.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인데, 네네네. 전문의 한의사인데, 이분은 저보다 무려 176계단이 앞에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1호.
아, 멋지네요, 진짜. 저도 1호 한번 언제 해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대한민국 1호 여성 아. 정형외과 교수라는 거죠, 이분이. 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요? 그, 1호 한의사. 뭔가를 하는 1호 한의사. 아, 여기서 또 약간 예고를 해드린 건가요? 또 예고를 네. 제가 살짝씩 흘려드리는 거죠. 2018년도, 네. 2018년도 자가용에서, 네. 대한민국 170kg 전문 한의사에서 하나가 붙을 거예요. 네. 캐릭터에 뭔가. 그리고 철인 아나운서도 네. 새로운 재능을 보여줄 겁니다. 자가용에서. 그렇습니다. 예. 좀 설레네요, 제가 지금. 자, 새롭게 선보일 네. 2018년 팟캐스트 저희 자가용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양력 이어가죠? 네. 오늘 이렇게 177호 말씀하시는 바람에 옆으로 자꾸 샜죠? 막 예고를 네. 하게 되네요, 저희가. 네. 근데 이런 걸 자꾸 좀 얘기를 해야지. 책 리뷰만 하면 너무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 김현정 예. 박사님은 대한민국 1호 정형외과 여교수님이시라는 거.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정형외과 교수가 되신 거. 그리고 저는 177호인 거. 예, 이제 이분의 근데 제가 아까 저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양력을 이제 조금 더 한번 읽어주시죠. 역시 1호 다우식의 양력이 대단하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뉴욕 코넬 대학교 부속 특별수술병원에서 스포츠의학 펠로우를 거쳐서 아주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화이자 제약 및 존슨앤존슨 메디컬에서 근무한 바가 있으신 네. 뭔가 좀 특이하신 양력이네요. 이분이 특이한 양력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네. 의사인데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네. 다국적 제약회사에 근무하다 보면은 전 세계의 의료의 어떤 그 흐름, 네네. 메이저 위치에서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의학계, 약학계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이 다국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메디컬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네.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의료 주권,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돌아간 건 아니다. 아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국적 제약회사 다닐 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양력이 앞으로 이어지는 건요. 네. 현재 지금 이분의 진료하고 계신 곳은 다국적 제약회사하고 극과 극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계속 좀 봐야겠네요. 예, 양력을 한번 좀만 더 봐주시죠. 네. 1995년에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케냐 키쿠유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이후에는 2005년에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인생의 탐험을 떠났습니다. 2007년부터 인도의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공부해서 전인 치료에 대한 다채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기술을 네. 해 두셨어요. 네. 이분이 1995년도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셔가지고 네. 의료 봉사 활동을 하셨죠. 네네. 오지거든요, 오지. 예. 여기서 또 저랑 비슷한 점이 또 있으시네요. 뭔가요? 저도 이제 네.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 네네. 때 그리고 레지던트 4년차 때까지도 레지던트 3년차 때까지도 야. 의료봉사 매주 토요일마다 오지에 무이촌에 가서 그래요? 예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네네네. 의료봉사를 반 강제로 사실은 시키셨어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되게 가기 싫었었는데 네. 의료봉사라는 게 이게 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갔다 오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치유돼서 오거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평온해지고 네. 어쨌든 일주일에 그 의료봉사 활동으로 토요일 날 마무리를 했었는데 레지던트 생활할 때요.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기분이 안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뭔가 그분들에게 하고 왔던 거 봉사 그리고 저는 의료봉사 한의사로서 의료 시술을 해드리고 오니까 너무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 느낌이 지금 팟캐스트로 좀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건강 요정 건강 요정 봉사. 네네. 예, 봉사해드리는 건강 요정. 네. 쪽지게 봉사. 네.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정 쌤이 케냐로 의료 봉사 활동을 가신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박애 정신 네. 그리고 그 애심이라 그러죠. 사람을 조금 이렇게 더 생각하는 네. 인간을 먼저 더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기본을 아마 하고 계신 성향으로 보이죠. 네. 저랑 비슷한 거죠. 예. 네. 흔치 않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점이랑 똑같네요, 그냥. 네. 저는 거의 모든 저자가 제가 감정이입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 그동안 리뷰해드린 책들의 저자도 아. 거의 대부분 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심하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네네. 오늘도 제가 감정이입이 많이 될 거니까 감안하고 들어야겠네요.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인 치료에 대한 관심을 두신 분이에요. 아, 특히 그 아유르베다, 뭐예요? 인도의 고대 전통 의학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의학이 있잖아요. 네.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의학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김현정 선생님의 이 책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책 내용 중에 한의학도 언급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도 완전 양의사신데. 양방 의사 선생님인데도 어. 한의학의 이론 부분을 발췌해서 네. 그 내용으로 소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다. 아하. 예. 근데요 환자를 생각하면은 네. 양방이든 한방이든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네. 효율적이고 가장 도움될 수 있는 네. 치료가 양방이면 양방을 해야 되는 거고 아. 한방이 필요하면 한방도 그 환자에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의술은 뭐 그런 걸 좀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네. 이 김현정 선생님은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는 의사구나, 아. 유연한 의사구나, 환자를 많이 생각하는 의사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 예. 자, 책 속지 첫면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김현정은 이렇게 말한다. 보통 정신과에서 마음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환자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치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네. 전에 멋지네요. 심의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네. 환자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지 어. 병이 치료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요. 네네. 인상이 참 좋아요. 아. 예, 참 반듯하게 생기셨고 외모랑 거의 네. 지금 이분 살아오신 거 참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네.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인상이 참 반듯하고 인상이 좋고요. 환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치료를 네. 먼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 그런 근무를 하고 있을까? 이분이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했었죠. 네네. 아프리카 케냐로 또 날아가서 몇 년 계셨죠. 의료봉사 활동하느라고. 그리고 메이저 의과대학 나와서 그렇죠. 정형외과 1호 일호예요. 여자 출신으로 여자로서는 네. 정형외과 1호 여자 교수직도 하셨고 상징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양력인데 그러니까 딱 양력만 보면 강남에 네. 유명 병원에서 근무할 것 같은 양력을 가진 분인데 네네네. 최종적으로 선택한 의료 종착지가 공공의료예요. 오. 현재 충격적인데요. 이분의 최종 종착지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 책에 김현정 선생님의 가장 마지막 양력,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이신 곳이 제5대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장으로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서 병원장을 맡고 계신. 그렇습니다. 참 시립병원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시설 아닌가요? 예, 이게 동부시립병원이요. 네. 용두동에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 병원이랑 멀지 않아요. 네. 여기서 또 저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강남에서 병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장안평역과 네네네. 이 김현전 쌤이 네. 계신 동부시립병원 용두동. 야. 차로는 5분 거리죠. 이렇게 또 연결을 하시는군요. 전철로는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거리. 네네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 터가 이렇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모이는 곳인가 봅니다. 네. 제 병원 위치가. 그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랑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주 좋은 환경에 강남의 아주 요지에서 큰 정형외과에서 메이저 의사로서 진료하실 수 있는 양력인데 네네. 동부시립병원이요. 가보시면은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약간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맞아요. 큰 대학병원 메이저 종합병원보다는 약간 시설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종 현재 종착지 진료하신 데가 시립병원, 네. 동부시립병원 용두동에 있는 여기서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쓰신 게 또 몇 권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의사는 사라질 직업인가 라는 책이 2탄으로 또 있어요. 네. 그리고 3탄으로 공공의료는 왜 재미있나. 아하. 이분이 이렇게 시리즈로 3권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종착지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실천으로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생각하고 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공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이 더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시립병원에 가서 이렇게 공공의료에 몸을 담그신 거죠. 사실 뭐 개인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은 뭔가 뜻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립병원에서 병원장을 하고 계신 거고, 이 책에 이제 표지에 또 네. 컨셉들이 나오잖아요. 책은 이 책 표지에 이제 표지에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자, 책 표지 앞면에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붉은 글씨로 적혀 있고요. 제목 옆에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친구 사이에 좀 대화 장면이거든요. 네.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다재다능하시더라고요. 네. 그림, 김현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책 보면은 예. 여러 가지 그 캐리커처나 만화 같은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본인이 아마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것 같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만화 지금 표지에 있는 만화에 대사가 있죠. 네. 예. 친구야, 나 아파 하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만화 캐릭터가 그냥 살아라고 말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만화예요. 네. 첫 표지에 이 그림을 넣어놓은 거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기다리라는 의미가 일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시간이 일단 걸린다는 의미를 만화로 표현한 거예요. 친구야 나 아파. 그냥 살아봐. 기다려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것을 조금 더 못 참아요. 그렇죠. 되도록 빨리,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아프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는 건데, 네. 바로 당장 일단 보면은 환자분들, 제가 그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도 보면은 일단 당장 통증부터 깨끗하게 가라앉기를 바라시거든요. 네네. 그냥 아프니까. 네네. 물론 당연히 통증이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건데, 원래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노력을 좀 기울여서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내 몸의 자연 회복력을 차근차근 쌓아가야만 서서히 얻을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별다른 노력 없이 약을 입에 털어넣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약 먹고 바로 증상이 가라앉고 통증이 바로 그냥 싹 없어지길 바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13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근원적인 치료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근원적인 치료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데 기다림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학을 전공한 양방 의사 선생님인데도 네. 기다려야 된다. 하루하루 내 몸의 자연 회복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한의사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아니 이분은 제약회사에서 일하셨는데도 이런 말씀을 네. 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분은 양방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지만 네네. 한의사의 생각으로 환자를 치료하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정말 의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어떤 원장님이 지으신 책도 앞 표지부터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하단부 내용을 보니까요.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육회, 상쾌, 통쾌한 촌철살인 의료사용 가이드라고 적혀 있고요.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명한 의료 소비란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의료 사용 가이드. 오. 현명한 의료 소비 방법.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네네. 예. 의료 사용 가이드. 저희 자가용은 자가 건강 사용 설명서. 네. 이렇게 또 이입을 하죠. 야. 네, 이렇게 저는 어떻게든 갖다 붙이는 네네. 거는 참 잘해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는 의료 사용 가이드. 네. 현명한 의료 소비법. 이게 핵심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의료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뒷표지에도 이제 이 책의 초벌 원고를 읽은 지인들 소감문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자, 읽으신 분들이 또 한 게 좀 재밌죠. 네. 책의 뒷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출판사 다니는 내 친구 미경이 도발적이다. 그런데 너 의사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 이 내용이 일단 책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네. 왕따 당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일반적인 99명의 의사가 하는 방식을 네네네.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아.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네. 그래서 그거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 의사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내도 되나? 라는 걱정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예스 출판사 다니는 미경이라는 그 친구분이 이런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 아하. 이런 걱정 어린 소감을 남긴 거죠. 초볼 원고 읽고. 네. 예. 또 신랑 후배라고 하는 분이 남겨주신 내용이에요. 저라면 안 읽겠어요. 가르치려 드는 것 같잖아요. 오. 그러니까 신랑 남편의 후배인데 네. 뭐 남편 후배들이 원래 좀 이래요. 좀 까칠하게. 네, 까칠하게. 네. 좀 까칠하게 평을 남겼죠. 가르치는 것 같다. 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왔죠. 네. 별로. 근데 그 밑에 있죠 또. 예.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읽어주고 또 가장 나중까지 읽어준 나의 낭군님의 말씀. 재밌어. 참 재밌어. 그러니까요. 이게 남편분이 네. 재밌어, 참 재밌어. 위에는 다 뭐 네. 가르치는 것 같아서 별로다. 역시. 의사한테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내용들인데 남편분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읽어줬고 예. 가장 마지막에도 읽어줬고 그리고 재밌어, 참 재밌어. 네. 이게 이제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야 재밌어. 야. 아마 남편분 억양이 이랬을 거야. 재밌어. 참 재밌어. 이게 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 다른 분들은 평이 까칠한데 남편분만 네. 재밌어, 참 재밌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원장님도 책 쓰셨잖아요. 네. 사모님 반응 어떠셨어요? 재미없다고. 이건 뭔가요, 도대체? 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는 글이 먼저 나오는데요. 네. 왜 의사는 다르게 선택하는가라는 서문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1부, 2부, 3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현상들, 불안, 권하는 사회. 2부는 해법, 탈의료의 의료, 영차 의료 7가지 해법. 3부는 카운터펀치.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쭉 되어 있네요. 네, 1부 현상들, 불안 권하는 사회. 네네. 요거는 21세기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부는 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하. 핵심은 이제 2부인데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7가지 해법.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현상 속에서 7가지 해법을 저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3부 카운터 펀치에서는 이제 역발상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핵심은 2장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2장입니다. 이런 데서 제 쪽집게 능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핵심은 2장. 예, 이 책에서 네. 이 책을 짧게 읽고 싶다. 이 책을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핵심만 읽고 싶다. 그렇다면 2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2장만 읽으시면 되고 네. 거기에 탈의료의 의료, 영차 의료의 7가지 해법. 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영차 의료라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의료 그거군요. 체계에서 그 앞에 영차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힘을 내자. 영차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영차 이게 아니고 3, 2, 1,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종합병원으로 점점 가잖아요. 네네. 1차 의료기관에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네.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게 이제 7가지 해법으로 2장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영차 의료기관은 본인이네요. 그렇죠. 네. 본인 자신이 영차 의료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1순위 이전에 0순위 개념이 있다. 1순위보다도 우선적이고 좋은 게 바로 0순위다. 의료에서도 1차든 2차든 3차든 어느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순서상 0순위로 먼저 챙겨볼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의료의 주체로서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스스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것이 영차 의료 해법의 뜻이다.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일단 0순위로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네.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의료의 0순위라는 거죠. 우리가 0순위다. 뭔가 일을 할 때 0순위로 해야 될 거.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0순위의 의미고 이
의미가 이제 2장에서 다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서문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그 의사들이 정작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옵니다. 궁금하거든요. 예, 이런 거. 의사들은 과연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네. 자신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들은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0페이지고요. 왜 의사는 다르게 선택하는가? 이상하게도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료 소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보인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공관절이나 척추,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 그 흔한 수술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항암 치료 참여율도 떨어진다. 요컨대 검사도 덜 받고 수술도 덜 받고 몸을 살인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정작 네. 수술이나 검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마치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손님에게는 매일 진주성찬을 차리는 네. 1급 요리사가 정작 자신은 그 요리를 안 먹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하는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양방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정작 본인들이 수술이나 검사 지시를 내리고 네. 환자한테 받게 하는 분들인데 본인은 직접 그렇게 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정작 본인은 참여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병에 걸리면은 네. 그 투병부터 그 과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을 일단 잘 알죠. 네. 그걸 보니까요. 어떤 환자가 입원해서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그 과정을 알죠. 암 환자로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투병 과정과 죽음까지를 전 과정을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검사나 처치나 수술을 안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예.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기 때문에. 아. 검사, 수술, 처치를 받아도 네.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좀 중요한 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가 양날의 칼의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나를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어떤 혜택이 있지만 네. 분명히 혜택이 있지만 한계나 허상을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 분야니까 네. 더 잘 알아요. 뼛속 깊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웬만한 검사나 치료에 본인의 몸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기.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아픈 거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데 의사들은 정작 본인이 아프면요 기다리면서 경과를 관찰할 경우가 많습니다. 옵저베이션이라 그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 김세환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본인 어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전문의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죠. 한번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죠. 맞습니다. 대답을 뭐라고 하셨죠? 좀 기다려봐라. 예. 예. 사실 그분이 이제 지인이시기도 하셨기 예. 때문에. 양방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은. 좀 기다려봐라. 네. 그러니까 그분도 네. 뭐 검사 받고 이렇게 좀 가서 좀 병원에서 검사 네.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냥 기다려봐라. 네. 그냥 좀 있어봐. 그렇습니다. 뭐 심각한 거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받지 않는 이유, 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 본인은 병에 걸렸을 때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아. 뭐가 자유롭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정부에서 정한 진료 지침이 있고 학회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병원에서 또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진료 패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그 수급 기준도 있고 아하. 그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료를 마음대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장치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억지로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본인이 막상 병에 걸리면은 네. 이런 제약과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죠. 아. 그냥 내 몸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의사가 병에 걸리면 의사는 본인 몸 하나만 딱 바라보면서 대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예. 거군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네. 이 의료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술이나 검사 치료를 꼭 필요한 것만 아. 수술도 최소한으로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의사들은
본인의 몸에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는 이런데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 제목 말씀드릴 때 네. 의사는 웬만하면 수술받지 않는다. 괄호치고 이제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럼 뭔가 좀 시스템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의사들과 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12페이지 내용인데요. 주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서 질문해 본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어떤 질문이 날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괜찮아. 그냥 지내봐. 좋아질 거야. 이런 양상은 의사들 자신의 전문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며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을 받는 일은 그들 사이에서 특이한 뉴스거리가 될 만큼 희귀하다.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365일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네네. 오히려 본인 몸에는 무릎 수술, 어깨 수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칼대는 걸 정말 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분이 정형외과 김현정 선생님이 정형외과 의사 네. 선생님이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본인 몸에다 만약에 수술, 무릎이나 어깨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계통에서 뉴스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시술 그리고 어깨도 요즘에 각종 수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충격파 시술 등 여러 가지 수술 치료법이 있잖아요.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네네. 근데 의사들은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본인들은 정작 수술을 안 한다고 이 책의 저자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네. 김현정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쪽에서 잔뼈가 굵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유 뭐 우리나라 1호시고 예. 교수하시고 뭐. 네, 그러니까 다 알거든. 다국적 제약회사까지 네. 근무하셨고 안 가본 곳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보고 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고찰을 해보고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오히려 정형외과 수술을 안 받는다. 네. 만약 수술 받으면 오히려 그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저자의 은사님 모 대학병원 병원장님이 네. 암에 걸린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 3차 병원의 병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네. 정작 본인이 암이 걸리니까 병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와요. 네네. 11페이지인데요. 몇 해 전 의사님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이었다. 원장실에 찾아갔을 때 은사님은 말없이 창밖에 교정을 쳐다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평소처럼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다. 새로 들어서게 될 새 병원 건축에 대해 말씀하실 땐 어린아이처럼 신나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김현정 선생님, 네. 저자 김현정 선생님의 은사님이죠. 네. 대학실 아마 은사님인데 그러니까 병원장인데 네네. 전립선 암 진단 받은 이후에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아무 치료를 안 받았어요. 병원장이니까 최고 시설에 그렇죠. 어떤 최고 시술로 최고의 약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은 전립선 암 걸리니까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네.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최고 수장인데도 네. 암 진단 이후에 현대의학적인 항암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의사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김현정 선생님의 남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예. 자, 19페이지인데요. 내 남편은 4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동치한다. 하루는 그의 건강이 걱정돼 검진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싫어. 난 아픈 데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검사하면 뭔가 이상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나오면 어쩔 건데?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 나오면 어쩔 건데? 결국 내 생각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섭생을 잘하고 운동하라. 약 6개월이 지나면서 93kg에서 78kg이 되었다. 예. 뭐 한의사 선생님 아니신가요? 한의사처럼 말씀하시죠? 네. 예, 섭생하는 거 강조하고 운동하는 거 강조하고. 네. 예. 그러니까 남편분과의 대화에서도 의사 아내를 둔 남편인데도 네. 의사 아내가 검사하라는데도 네. 안 했는데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오면 어쩔 건데 하니까 본인이 의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의사의 가족도 수술이나 네네. 검사를 웬만하면 꼭 안 하고 wen만하면 안 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하는 거죠. 뭔가 의외요. 일반인들은 환자 입장에서 볼 예. 때는 더 많이 할 것 시설에서, 같죠. 예. 예. 더 좋은 걸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작 의사 아내를 둔 남편은 오히려 건강검진을 본인은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그냥 놔두고 네. 운동과 섭생해서 네. 체중만 빼게 했어요. 네. 예.
참 신기합니다. 이게 책 전체적으로 네. 어떤 그러니까 제목부터 해서 네.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네. 예. 이제 1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 들어가는데요. 25페이지에는 일부 현상들, 불안, 권하는 사회로, 풍경 1, 결핍에서 풍요로. 예. 1부는 아까 제가 일단 의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부 현상들, 이 챕터는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본격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네. 왜 이런 해법들이 나온지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진단을 먼저 좀 내려보는 그렇죠. 시간인가요? 27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네. 의료 약물이 너무 풍요로워졌다는 내용이 일단 나옵니다. 네. 예. 27페이지, 풍요시대. 결핍은 점점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풍요가 과잉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2008년에 제작된 EBS 다큐멘터리 감기에 보면 다수의 한국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에 비해 감기 치료에 약을 과도하게 많이, 그것도 항생제를 포함해서 자주 처방한다는 것이 나온다. 사람의 몸과 감기라는 질병은 같은데 왜 21세기 한국에서는 감기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과는 다르게 치료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네. 그 EBS에서 나온 이 감기 다큐멘터리가요. 나왔을 네. 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약을 한 뭉탱이로 처방을 받아요. 똑같은 네. 증상으로 여러 의사들한테 가봤을 때 한국에서만 감기약을 한 뭉탱이로 처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네. 병원에 가서 일단 가는 목적이 약을 받아오려고 아, 가는 목적이 커요. 약 타는 목적으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약을 원하니까 의사들은 약을 많이 처방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쉽고 편리하죠. 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약을 많이 원하니까 의사들은 약을 많이 처방하는 거예요. TV에서도 뭐 약 광고가 정말 자주 나오는 그렇죠.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감기가 예로 들어졌는데 네. 감기 걸렸을 때 사실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드물죠. 네.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 왜 감기약을 한국에서 많이 처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71페이지요. 자, 훌쩍 뛰어넘어서 71페이지입니다. 일단 약을 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흡족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 대비 효과적인 진료다. 특히 환자들이 징징대는 것을 듣기 지칠 때 우는 아이 젖 물리듯 약을 처방한다. 예. 아, 이게 의사들의 이제 심리군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뭐 이 얘기 저기 이제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아이 젖 물리듯이 약 그냥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을 하고, 이 약을 넣고 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막 증상 얘기하고 호소하니까, 네. 그냥 약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감기든 뭐든 환자분들이 오면, 한국에서는 일단 약부터 먹이면서 시작하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약 복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72페이지에 또 나오죠. 첫째, 약을 주니까 먹는다. 더구나 꾸준하게 주니까 꾸준히 약을 먹는다. 둘째,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운동할 필요도 없고 침 삼킬 힘만 있으면 약은 먹을 수 있다. 셋째, 안 먹으면 불안하다. 약이라도 먹어야 안심이 된다. 넷째, 절박하다.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다. 여섯째, 약을 받는 것은 당위다. 이상이 나오면 응당 약을 먹어야 한다.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또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의심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네. 21세기의 네. 의료 현실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목과 내용 또 한번 간단히 훑어볼까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인데요. 병이 변한다. 결핵성 척추염이 과거에 많았는데 현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뇌반족은 줄어들었고 대사성 질환인 통풍이 늘어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전에 없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심장하면 판막증이 대세였다. 그러나 지금은 관상 동맥이 좁아지는 허혈 질환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전성기를 맞았다. 네. 어떤 유행에 대한 그렇죠. 얘기네요. 의료 현실이 그러니까 질병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은 2장에서 해법에서 네.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향후에는요. 네. 부정맥 증상,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불규칙적으로 뛰는 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김현정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네네. 요즘 사람들이 앞으로 부정맥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병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도 바뀌는 거예요. 그 병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의료가 바뀌는 건데 그게 과잉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하. 각종 수술과 약물이 새로운 게 추가되고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고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기술의 발전 측면 역시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제가 볼 때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의사들한테까지 공급되고 환자들한테 처방된 것까지 그 루트를 쭉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아마 가지시게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냥 진료만 하거나 그렇다면 이런 관점 가지기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33페이지인데요.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도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 예전 같으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평생 모르고 지나가 천수를 누리다 죽었을 것을 첨단 검사법이 온갖 시시한 병들까지 샅샅이 밝혀내는 바람에 졸지에 수술받는 중환자가 되어버린다. 굳이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단 검사가 발전이 되면서 모르고 있었을 상황이 네. 아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술하게 돼서 아, 오히려 그 수술하고 그 결과가 안 좋아지는 측면을 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의료에서도 자본주의에 의한 네. 수요를 억지로 창출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 예. 과잉 진료에 대한 얘기네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죠. 자본주의는 곧 영리주의다. 기업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없는 수요도 창출한다.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 서비스를 팔고 약을 팔고 장비와 기구를 팔고 보험을 팔기 위해 때로는 억지스러운 노력들을 하기도 한다. 의료도 자본주의 원리로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의료도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요, 진단 기준을 자꾸 바꿔요. 그러면서 병을 더 환자를 많이 양산해내고 있고요. 네네네. 병을 확장시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증후군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뭔가 조금 너무 네. 좀 과장된 불안을 점점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발전도 의료 현실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34페이지죠. 건강인데 보험회사까지 끼어드네요. 보험회사들과 결탁한 의료 상품을 출시하자 어느 특정 질병과 그에 대한 시술이 갑자기 수십 배 증가해버리는 아이러니한 해프닝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껴있는 게 결국은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료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있고요. 이 책 이제 내용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보험회사도 사실 이 의료 소비의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손보험이 요새 이제 엄청 호황인데요. 그렇죠. 그 실손보험에서 이제 적용되는 병명에 따라서 그 병명에 따른 수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병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수술이 늘어나는 거고 처치나 약 투여도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면요, 일단 실손보험 들으셨냐는 질문부터 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들었으면은 이제 MRI도 찍고 수술도 그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보험 때문에 검사 수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예. 참 86페이지로 이제 잠깐 네. 넘어가 볼 텐데요. 2005년도에 늘어난 민간 의료보험 확대 전략이라는 제목의 국내 모 보험회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보험이 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6단계 전략인데 다음과 같다. 1단계 정액 방식의 암보험, 2단계 정액 방식의 다질환 보험, 3단계 후불 방식의 준실손 의료보험, 4단계 실손 의료보험, 5단계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의료보험, 6단계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의료보험.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4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 있다 볼 네. 수가 있어요. 4단계는
아까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죠. 5단계는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의료보험. 네.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되면은요. 전 국민 의료보험들은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민간보험을 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만 남아가지고요. 끼리끼리 돕는 소위 민망한 이제 보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김현정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의료보험으로 보험회사가 주도권을 쥐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렇죠. 예. 의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이렇게 의료 민영화 쪽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려고 하는 현재의 흐름을 네. 끊어줄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냐면요, 문재인 케어라는 게 국민들이 건강보험만 들면은 따로 민간 실손보험을 들지 않아도 네. 건강보험 내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온 엄청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 네. 문재인 케어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들어있는 건강보험을 확대해가지고요. 네. 비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시술이나 약을 네. 급여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아. 보험 적용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던 걸 네. 적용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문재인 케어인 건데. 보험회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좀 힘든 국민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를 싫어하는 진영은 제약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네. 요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는 이 문재인 케어를 이제 하면서 네. 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이제 진행하면서 의사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좀 제도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네.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협의체가 구성돼서 결정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답 좀 찾아야겠네요. 예, 국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이 문재인 케어라는 게. 저는 이 정책이 사실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 네. 변화가 바로 이 문재인 케어, 의료 정책의 변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체계에 있어서 네. 수술이든 약물이든 어떤 보험회사에서 정한 카테고리가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체계로 바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반 국민들, 의료 소비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만 내 몸을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잘 보존하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느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이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험난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예. 전 여기서 이 책이 아니라 그래서 자가용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사심없이 방송하시는군요. 원장님. 너무 공정하게 방송을. 지금 너무 딱딱해졌네요. 제가 자아찬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딱딱해졌죠. 네. 너무 감정이입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35페이지를 일단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1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부가 이어집니다.